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미국의 그 통화 정책, 마니터리 팔리시에 대한 그 최근의 논쟁을 같이 검토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쪽 주장을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통화 정책 패드에서 주로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최근 3월 FOMC 회의를 마치고 그 패드가 발표한 내용의 사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어떤 그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3월 FOMC 회의 후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요. 수준이 지금 2.25에서 2.5% 수준 기준금리 동결하고 올해는 인상 없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금리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그럴 만한 어떤 그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일단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축소 부분, quantitative tightening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QT에 대해서는 5월부터 규모를 줄이다가 9월 말에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가령 그 금융 위기 수습 과정에서 달러를 대량 그 프린트해서 뿌렸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트레저리 빌, 모거지 백드 시큐리티 이런 걸 패드가 대규모로 사들였죠. 그래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패드의 밸런스 시트에 자산 규모가 최대 4조 5천억 불까지 4.5 트릴리언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정상화되어 가면서 자산을 다시 축소하고 그러면 달러를 회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이게 그 4조 달러까지 줄었다가 9월 말이 되면은 3.5조 달러, 그러니까 3.5 트릴리언 달러까지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을 때보다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 달러를 회수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그 팩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 마니터리 팔리시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누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 계속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Fed has been crazed.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Fed 때문에 지금 GDP 성장률 다 깔아먹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해오고 있잖아요. 최근의 비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죠. 그때도 트럼프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페드가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QT가 아니라 QE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GDP는 마치 라켓 쉽처럼 치솟아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금리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결도 부족하고 내리고 그러니까 QT는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There's no inflation. 인플레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견해가요. 세인트 루이스 페드 이코노미스트라고 소개가 됐는데 크리스토퍼 닐리라는 분이 공교롭게도 이분의 일종의 페이퍼가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가 그렇게 연준을 비판하는 그 시기에 아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분 주장은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QT 지금 연준이 시중에 달러를 회수하는 것,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것, 이것을 이제 quantitative tightening 이렇게 트럼프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QT라고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죠. 이 QT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물가를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그건 일반적으로 맞지만 이번 경우에 가령 뭐 2018년 4분기에 그 주가가 폭삭 내려앉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장차 경제 활동을 쪼그라들게 할 거다라는 이런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동의 못 하겠다.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동의 못하는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근거가 언뜻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이분이 제시한 근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이 QT를 하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조금씩 자산을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펙트가 아주 그래주얼 이펙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령 페드가 그 QT를 계속 한다고 해도 위기 전 수준까지 자산을 축소하는 데는 at least 5 years, 적어도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효과로는 트럼프가 말한 그런 그 나쁜 경제에 나쁜 영향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말에 동의 못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양쪽 견해는 이렇게 이제 딱 대립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 크리스퍼 닐리라는 분의 주장을 한번 비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요 기준금리가 2.5% 상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0년물 T반드, 트레저리 반드가 어제 금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서 2.5%예요. 이 장기금리인데 장기 국채금리가 2.5%인데 이 기준금리 2.5%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이 기준금리에다가 장기 그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인플레이션 그 프리미엄 이런 걸 더해서 장기 금리는 장기 트레저리 반드 수익률은 그 기준금리보다는 훨씬 높아져야지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주장,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이 정당한데 이에 반대하는 이 닐이라는 이분의 이 주장은 뭐 거의 아무 어떤 그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없을까? 이런 걸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왜냐면 달러는 세상에서 유일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 키 커런시, 글로벌 커런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 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 경제의 적정한 통화량의 규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구 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서, 글로벌 이코노미가 적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글로벌 마니인 달러가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 현재까지 그러니까 페드가 그렇게 달러를 많이 공급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최소한 이것이 적절한 통화 공급 양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그렇게 많이 공급했는데도 왜 물가 상승이 없었느냐? 그 얘기는 좀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서 한 수년 동안 이렇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글로벌 그 경제 규모가 상당히 계속 커졌죠.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통화 공급량도 같이 늘려줘야 되잖아요. 경제 규모 성장하는 것보다도 통화를 더 많이 공급하면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죠? 예.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 규모는 계속 조금씩 익스펜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통화 공급량도 늘려줘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그 달러 공급을 이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금융위기 과정에서 그 달러 대부분 일반 그 한국을 포함해서요, 이런 그러니까 뭐 개도국이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 같으면은 다 외환 보유고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쌓아버리잖아. 달러를 풀지를 않고. 그 다음에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다 달러 보유를 늘리고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돈이고 나머지는 다 휴지죠. 예. 그리고 일반 그 개인들도 좀 부유하다면 다 기본적인 달러를 보유를 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이 달러 그 공급한 것이 적절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말처럼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quantitative easing, QE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주장에 저는 훨씬 더 설득이 되고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그 동영상 내용을 부록에 그대로 그 첨부를 해뒀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은 글로벌 경제가 계속 익스팬드 하기 때문에 글로벌 마니인 달러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맞게 적절하게 공급이 계속 늘어나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각국이 외환 보유고로 달러 보유를 계속 늘려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달러를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QT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상단이 2.5%인데 지금 10-year 트레저리 반드 이 수익률이 2.5%.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재미나는 주제로 신나게 같이 놀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Our country's doing unbelievably well economically. Most of you don't report that because it doesn't sound good from your perspective, but the country's doing really, really well. We have a lot of very exciting things going on. A lot of companies will be announcing shortly they're moving back into the United States. They're all coming back. They want to be where the action is. I'm heading to the border. We're building a lot of wall. We're going to show you a section. And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A lot of ver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What should the Fed do with interest rates? Well, I personally think the Fed should drop rates. I think they really slowed us down. There's no inflation. I would say in terms of quantitative tightening, it should actually now be quantitative easing. Very little, if any, inflation. And I think they should drop rates and they should get rid of quantitative tightening. You would see a rocket ship. Despite that, we're doing very well. Ron, with the isolation of the fellow, what is happening? Mr. President. We're going in a little different direction. Ron's a good man, but we're going in a tougher direction. We want to go in a tougher direction.